바디 시그널 이 책을 읽어봅니다. 내 몸의 신호를 읽어내는 3단계 건강관리법 이원경 지음 영상의학 전문의 미화여자대학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의학과 석사학위 과정에서 유방암을 세부 전공했으며 현재 예절 유의원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다. 몸속을 들여보는 의사로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상 신호를 캐치한다. 겉보기에는 이상 없는 양성 병변이더라도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낌새를 느껴서 연기가 되기 전에 제거하곤 한다. 환자들에게 잔소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습관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한다고 말할 정도로 환자들의 건강에 진심이다. 유튜브 채널에서 암, 당뇨 등등등등 습관도 암도 멈추게 한다 등등 이런 저서가 있다. 예방의학적으로 이렇게 전문 공부를 하신 의사께서 이제 내 몸의 신호를 읽어내는 3단계 건강관리법 바디 시그널 풀으려고 건강에도 문의력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도로 위를 달리던 차들이 자리로 멈췄습니다. 신호가 있어도 보행자도 오늘도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바디 시그널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바디 시그널은 몸이 스스로 보내는 생체 리듬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바디 시그널과 건강 문의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의력이 바로 건강 문의력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건강 문의력입니다. 건강 문의력이 있다면 건강검진의 과정, 병원의 체계, 의약품, 라벨, 건강기사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추가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동안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바디 시그널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이런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증상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쪽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쪽 유방에 기분 나쁜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눈치챈 덕에 유방암의 전 단계로에는 종양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조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죠. 유방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제를 권고드렸지만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급병원으로 가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1년 넘게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 방문했을 때 글쎄 똑같은 부위에 유방암이 떡하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 상급병원에서 추적할 만한 말을 드셨다고 해요.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근 집 근처 내과에서 간의 종양을 발견했는데 의사로부터 괜찮으니 지켜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왠지 복부가 불편하고 그래서 MRI를 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초기 암을 발견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몸의 신호를 통해서 빨리 캐치를 하자. 초기 암 진단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2부에서 체크 단계에서는 수용된 바디 시그널을 의학 지식을 갖고 직접 확인하는 과정, 3부에서는 케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썼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파트 1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의심을 한다. 그 다음에 위험 신호, 간과하기 쉬운 것, 또 어설픈 건강 지식은 위험하다. 이런 거죠. 일상을 잘 어떻게 식습관을 어떻게 백세 건강을 어떻게 풀이할 건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첫째 파트에서 지나치기 쉬운 몸의 신호 캐치하자 그랬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의심을 한다. 네, 몸의 신호를 잘 포착하려면은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가 적지 않고 살아서 주파수를 잘 잡아야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안테나, 건강한 사람은 의심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본능적으로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를 제대로 기울이면은 누구나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자. 서 읽고 1년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최근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국내 한 통계를 보면 전체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71.7%나 됩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암에 걸린 10명 가운데 7명을 생존한다는 거니까요. 이건 5년 생존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이제 암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제 유전자의 건강 스위치를 켜는 법. 혹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생활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수명이 좌우되는 정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절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시험 보기 전 한 과목의 공부를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며칠 밤을 연달아 지새우며 공부에 매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배변 습관도 변하면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큰 병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행히 그 후로 저는 몸의 신호를 캐치하는 법을 터득했고 스스로 건강을 돌아보는 습관을 익혔답니다. 그 덕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죠. 암을 피하는 방법은 몸의 신호를 캐치하는 것에서 출발한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질병 발생의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잘 먹고 가려 먹고 적게 먹는 것의 힘은 생활습관의학을 떠받치는 초석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1만 개 정도까지 생기는 돌연변이 세포가 암으로 발전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면역세포들의 증진을 도와야 합니다. 식생활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후천적으로 습득한 신체적인 특성을 내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후생 유전학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DNA 서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다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한 상태에서 유전자의 기능이 조절되면 자녀들도 내 신체적인 변화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유전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럼 어떻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의 폴리페놀과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DNA 메틸화의 메틸기를 붙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생화학적인 과정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은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 강황에 컵히면은 DNA 메틸화와 히스톤 변형 억제와 항염 효과, 또 마늘과 양파의 항함유 화합물은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며 콩의 이사플로본은 에스트로겐 조절과 유방암 예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데는 운동과 수면, 정신 건강까지 생각하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식생활과 더불어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음료는 필수이다. 담배는 안 된다. 더불어 만성 스트레스는 후생 유전적인 변화를 통해서 면역력 저하를 유도하며 수면 부족은 유전자 조절 리듬을 깨뜨려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기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특정 암은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후생 유전학적인 변화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예방해야 합니다.